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이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은행 쪽에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오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요 컨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아마 오늘 많이 고민들 다들 했을 거예요. 이 밸류업이 또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밸류업을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메인급으로 담아놓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메인급으로 담아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있었던 이슈 중에 이것저것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가 2000 HBM 라인 증설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라인 전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인 전환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도 볼만하기도 하겠지만 전공정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이게 뭐랄까, 기존의 레거시에 대한 공급도 막 줄어드는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빨리 스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지금 유휴부지가 없으니까 유휴부지를 어떻게든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이익이랑 또 유럽의 극우가 이제 막 있다 보니까 나토가 이제 키우에 민간 주재관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주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장기 지원 방안을 곧 발표를 할 것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에 계속 이제 동맹국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방산 쪽에서는 유리한 이슈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배당과 관련해서 법인세 공제랑 소득세 감면,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불거졌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해서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이슈가 됐었고, 신한금증권에서 이제 7월 3일날 나왔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업을 주목해야 되고, 밸류업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증권업 또는 자동차.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9월에서 10월에 IPO 예정이에요, 인도법인이. 그리고 8월 말에 주주환원 관련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뭐 안 오른 거 중에서 시장에서 막 증권주도 사는데 그냥 저는 은행이랑 자동차가 제일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예전 기사 5월달 기사이긴 한데, 이번에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저는 밸류업 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수와 관련된 이벤트가 가장 핵심적이고, 이 지수를 설정함에 따라서 이 밸류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지수 설정이 9월달에 있어서 이게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섹터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밸류업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살아있는 컨셉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이제 수급의 등수 같은 걸 제가 이제 계속 체크한다 했잖아요. 이 수급의 등수를 보게 되면 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것들 보면 은행 종목들이나 증권 종목들, 이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위 50등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컨셉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긴 했다. 오히려 이제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가 잘 될 것 같았어도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50등 안에서는. 그 말은 시장에서는 밸류업을 더 우선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저는 신한지주를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뭐 7월 1일에 나온 거긴 한데, 자사주 소각할 때 돈을 투입하고 지금 현재 자사주가 없어요. 자사주 다 소각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그래서 지금 5억 주가 넘는 유통 주식수를 5천만 주 정도 줄이려면은 장내에 이제 사야겠죠. 장내에 사가지고 소각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한지주가 이제 그 BNK에서는 가장 이제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페어 트레이딩 지수로 이제 보게 되면 은행에서 이 KB금융이랑 극단값으로 좀 벌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금융지주가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뭐 M&A하고 뭐 하다 보니까 주주하는 여력이 좀 떨어집니다. 남은 게 이제 하나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신한지주가 있겠죠. 하나금융지주는 그래도 괴리가 좀 많이 줄었어요. 4칸 정도로. 신한지주는 아직도 KB금융 대비해서 극단값으로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을 쫓아갈 수 있는, 주주 환원만 충분히 하면은 KB금융을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신한지주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슈들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 오후장에 조금 들어섰는데, 포춘 일렉트릭이 오늘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YTD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955가 지난번 고점인데 오늘 이제 신고가가 났어요.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대만의 이제 변압기는 지금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국내 변압기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튼 코퍼레이션이 아직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어서 이튼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꽤 짜릿하게 전력기기가 다시 돌아오는 어떤 국면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컨테이너 운임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운임도 오르고 거기에 밸류업과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아마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운임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배당 같은 거를 이제 배당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공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좀 매력적으로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오늘 이제 테슬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이 안 나갔던 이유가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3분기 때 되면은 또 뭔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있나, 이런 걱정이 있고, 아니면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 판가가 오르지 못해가지고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컨센이 하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수익성이 하향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는 어떤 차트라서 지난번에 한 요렇게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GM의 어떤 2차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음극재나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 하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탄산리튬 가격이 횡보하고 있었던 국면이었으면 2차 전지를 좀 플레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단계 레벨 다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현대차 증권에서 이 테크인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제가 가져와서 보니까 요게 이제 그 현대차 증권에서 쓴 거고, 이 큐브 프로브가 결국 이제 대당 얼마, 그 대당 대수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3개년 동안 매해 평균 300대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거 300대면은 한 대당 한 20억 정도, 15억 정도 뭐 자꾸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당 한 6천억 정도, 매출 6천억에 영업이익을 그러면은 한 20%? 20% 정도? 뭐 이렇게 잡으면은 뭐 20몇 프로센트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영업이익과 이 큐브 프로브의 영업이익이 합쳐가지고 2025년도에 나는 한 이 정도 이제 영업이익 2천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2천억 정도 생각하면은 목표 주가 한 10만원도 가지 않겠냐. 평균 이제 HBM 장비 애들이 20배를 받는데, 얘는 밸류에이션도 아직 그 이익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만 있었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는 큐브 프로브가 정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거의 이제 큐브 프로브가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한 6만원대인데 훨씬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볼까요? 한번 저도 이제 테크윙 6만원대 맞네. 67,000원이네요. 이걸 이제 10만원이라고 이제 했으니 신고가가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반도체 HBM 관련해서는 테크윙이 이제 거의 완전 대장으로 굳어지는, 지금으로는 대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시가총액이 더 커지면 MSCI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년쯤에 아마 들어가겠네요. 올해 말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계약 가능성, 뭐 미국으로 나가든 프랑스든 바이오시밀러 계약에다가 그 다음에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기대감도 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뭔가 계약건이 있나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게 어쨌든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번 달 말경에 MSCI 종목 선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조 2천억이라는 거죠. 지금 가장 우선 1순위는 LS 일렉트릭이고 보통 한 3종목 정도 바뀌는데, 두 번째로 지금 삼천당 제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4조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그래서 와, 이거 어쩌면 삼천당 제약이 그 MSCI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7월달 중순까지 이 시가총액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삼천당 제약을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아, 삼천당 제약 MSCI 편입 관련된 이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수급 컨셉, 요거는 이제 원래 회원분들한테나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또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했더니 대왕거래가 탈락이 됐고요. 방산은 아직 살아있어요. 바이오 그대로 있고, 밸류업에서 자동차랑 은행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여전히 오늘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랑 음식료 쪽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반도체랑 전력기기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비중을 어제 70%였다가 오늘 밸류업 채운다고 80%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그래도 20%는 들고 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3일을 11선을 이탈하고 오늘 3일선을 회복하지도 못했어요.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의 절반값도 회복을 못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20% 현금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다만 밸류업의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핵심인 자동차의 IPO랑 자사주 매입이 발표되는 게 8월달에 있고, 게다가 이제 9월달에 이제 이 지수 설정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긴가? 연내 이제 지수 설정이 9월달에 나오는데, 그러면 지수가 설정되기 전에 8월달까지는 신한지주도 뭐 자사주 소각을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다면은 8월달에까지는 하겠죠. 그래서 주주하는 모멘텀이 9월달까지는 계속, 9월달 지수 설정 이벤트까지는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냥 밸류업을 9월달까지는 일단 끌고 간다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게다가 수급도 많이 좀 붙어주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주식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한 10%는 일단 채워 넣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